동원된 여성들, 특히 조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민지 조선인으로서 차별을 겪기도 하고 동시에 여성으로서 차별을 겪고 있었으며 특히 가난한 여성들이 많았는데요.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 사기나 인신 매매 같은 방법을 통해서 여성들이 전쟁터로 동원되게 되었습니다. 이 위안소 지도는 일본의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에서 제작한 것을 저희가 응용하여서 다시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 시기에 이제 일본이 침략한 곳에서 이제 일어난 모든 성폭력이 발생한 장소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전쟁터로 동원되어 성노예,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고 군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성폭력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지도를 다시 뒤집어서 본다면 결국 이 문제는 피해를 입은, 그러니까 침략 전쟁을 겪은 아시아 각국이 연대해서 일본 정부를 향해서 해결을 요구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두고 여성들을 동원한 것은 강제 동원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군대는 군 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여성들을 동원하고 모집하는 데 통제하고자 하였으며 이 군인들이 위안시설, 위안소를 이용하는 데 있어 규칙까지 마련하여 여성들을 통제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패전 이후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여성들은 전후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가부장제가 강요한 침묵 속에서 50여 년간 스스로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패전 이후 귀향을 결심한 여성들도 그리고 귀향하지 못한 여성들도 저마다의 삶을 이어왔지만 누구도 그 여성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관해서 묻지 않는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께서 최초로 피해자임을 공개로 증언하셨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다양한 형태와 이유로 이야기했던 여성들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문제화한 것은 김학순의 등장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 운동을 거치며 인권 그리고 여성 인권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피해자들은 자신이 겪었던 일을 안심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겠죠. 피해자들이 점차 커밍아웃하면서 우리 사회에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되면서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오기 위해서 함께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시위를 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 법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유엔 인권위원회 같은 곳에서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법적 책임을 수락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해 오고 있고요. 각국 의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 문제를 기억하기 위해서 평화의 소녀상과 같은 기린비를 세우는 활동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이 이 문제를 용기 있게 증언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기억하려는 것은 다시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외침 그리고 우리들의 다짐 때문일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전시 성폭력 문제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